J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진화론에서 진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진화론을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됐을까?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 5가지의 답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주와 지구와 모든 생물과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우리에게 분명한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 정답까지를 빼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가지 답까지에서 뭘 찾으려고 하는 시도입니까?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과학적으로 최선을 다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어디에 도달할 수 없습니까? 정답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책에 보게 되면 오늘날 사람으로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 진화의 경로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인간도 계속 진화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서기 52,004년, 그때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진화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은 동물로부터 진화해온 고등한 동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간도 계속적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싶어 합니다. 진화론이 맞다면 사람은 누구를 닮았다는 것입니까? 원숭이를 닮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당신 원숭이를 닮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말을 들으면, 아, 내가 우리 조상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습니까? 아니면 경멸감을 받습니까? 경멸감을 느끼죠. 수치를 느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나 침팬지를 보게 되면 조상을 만난 듯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양심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맞다면 사람은 누구를 닮은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수용하게 되면 사람은 동물 중에 하나로 전락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귀한 존재, 만물의 영장이요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2005년에 런던 동물원에서 포유동물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원숭이 우리가 있었고, 침팬지 우리가 있었고, 무슨 우리가 있었을까요? 사람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원봉사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그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런던 동물원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행성 안에서 인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리려고 이 전시전을 준비했다. 자, 진화론자들은 계속적으로 사람을 뭘로 묘사하려고 합니까? 동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 더 나은 존귀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뭐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동물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함으로써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만물의 으뜸으로 영장으로 존귀한 존재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많은 부분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영적이고 도덕적인 특성들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에게는 죄의 성향이 생기게 되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 진화의 증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사회책에서 네브라스카인의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게 되면 머리는 원숭이처럼 작게 그렸어요. 뇌의 크기가 작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발로 서 있죠. 직립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그래서 머리는 원숭이처럼 작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직립해서 걷기 때문에 이거 중간 단계다. 네,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브라스카주에서 발견해서 네브라스카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학생 때 이 그림만 봤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네브라스카인의 중간 단계 하석의 증거로 뭘 찾았을까요? 이빨 한 개 하석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빨 한 개 하석을 보고서 이것이 바로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라고 결정을 하고서 드디어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 하석을 찾았다고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빨 한 개 하석에서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예술입니까? 과학입니까? 이거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죠, 예술. 예. 근데 이것도 1927년에 이것이 멧돼지 뼈대 전체와 이 이빨 하석이 발견이 됨으로써 이것이 멸종한 멧돼지 이빨 하석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의 수법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텔레비전을 통해서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단계 하석이 발견됐다고 막 대서특필을 하죠. 그리고 좀 더 연구해 보게 되면 중간 단계 하석이 아니라고 해서 폐기합니다. 자, 폐기할 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줍니다. 진화론에서 사용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생 때 필드 다운인이 중간 단계 하석으로 가르쳐졌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자연사 박물관의 관장이었던 우드워드와 도슨이라고 하는 명망 있는 진화론자들이 단지 2개 뼈 하석을 발견했어요. 머리뼈 일부분 하고 아래턱뼈 일부분 두 조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뼈는 보니까 사람의 머리뼈의 일부분 같고 아래턱뼈를 보니까 뭘 닮았어요? 오랑우탕과 비슷한 턱뼈 조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립해서 뭐다? 중간 단계다. 그리고 발굴 현장에 지금 수많은 기자들이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인간의 중간 단계 하석을 찾았다 하는 비서까지 기념지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다인의 이론은 진화론은 사실로 입증이 됐다. 대서특필을 했죠. 그리고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1953년에 과학자들에 의해서 하석뼈의 상대적인 연대를 측정하는 새로운 과학적인 방법이 생겼어요. 이게 불소 함량 측정법입니다. 말 그대로 땅속에 불소가 있잖아요. 자, 거기에 뼈가 오랫동안 묻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소가 뼈 안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불소 함량이 많으면 오래된 뼈, 적으면 최근 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 해보니까 몇 년 된 뼈였어요? 800년 된 뼈로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머리뼈는 오래된 것처럼 보이려고 변색 처리를 하고 이빨은 줄톱으로 갈아가지고 오래된 것처럼 보였던 사기극이었습니다. 2001년 4월 12일자 동아일보에서도 필드 다운 인간, 원숭이에서 인간 진화의 증거다. 사람의 두개골과 오랑우탄 턱뼈를 조합했는데
알고 봤더니까 뭐였대요? 사람의 두개골과 오랑우탄의 턱뼈를 붙여 조작한 필드다운 인간의 화석이다. 조작된 증거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요거는 아케오레타라고 해서 이것도 공룡에서 새로 지나가는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대서특필을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까 중국 진화론자가 조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문의 제목이 뭐예요? 화석도 거짓말 안 해. 자,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제대로 해야죠.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화석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과학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과학교과서에 보게 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사람으로 진화되어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여성형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루시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고, 그 전까지는 뭐 뼈 조각도 몇 개 이렇게 발견됐는데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화석은 40%가 발견이 된 거예요. 전체에. 굉장히 많이 발견됐죠. 그리고 보니까 머리는 원숭이 머리처럼 생겼고 뇌용량이 작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다리뼈를 보니까 직립했던 것 같아. 이래가지고 원숭이와 사람의 형태 다 갖고 있으니까 중간 단계 화석이다. 이렇게 유치하게 결론 내리고. 그래서 350만 년 전에 유인원 화석으로 주장했고 양발로 직립보행한다고 했습니다. 교과서에 안 나온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몸통하고 다리뼈가 얼마나 떨어져 있었대요? 3km 떨어져 있는 것들을 두 개를 붙여서 한 주인의 것으로 조립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학생들 교과서에 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의 논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긴 팔은 뭐와 비슷하래요? 침팬지. 턱은요? 침팬지. 대퇴골은요? 침팬지. 다리는요? 원숭이. 뇌용량은요? 침팬지. 쭉 지금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구조들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누굴 닮았어요? 원숭이를 닮았다. 침팬지를 닮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000년 세계적인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시의 무릎 관절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증거들은 루시가 뭐로 걸었대요? 주먹으로 걸었다는 얘기는 네발 동물이란 거예요. 두 발로 직립했다는 거예요. 네발 동물이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이처지에서도 2000년에 다른 연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캐비넷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었다. 앞불사. 루시는 전형적으로 뭐로 걷는 모습이었다고요? 주먹으로 걷는 모습이었다. 자, 과학자들은 최종적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두 발로 직립했다는 겁니까? 네 발로 기어다녔다는 겁니까? 네 발로 걸어다니는 원숭이나 침팬지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우리 교과서에 여전히 중간 단계 화석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바 원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자바 원인을 거쳐 네안데르탈인으로 진화되어 갔다는 계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바 섬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자바 원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직립하기 때문에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두보아라고 하는 고생물학자인데, 보니까 머리뼈하고 대퇴골 두 개를 발견했어요. 자, 머리뼈를 잘 보시게 되면 이마 쪽이 좀 납작하죠. 경사져 있죠. 그리고 눈두덩이가 좀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원숭이 머리뼈처럼 좀 양이 적다. 내용량이. 자,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이마가 어때요? 약간 수직으로 서 있잖아요. 여기는 경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용량이 작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대퇴골을 보면, 저도 이제 해부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건 100% 사람의 대퇴골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했을까요? 똑바로 섰겠죠. 직립했겠죠. 그래서 사람의 특징과 원숭이 특징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유인원 이런 책들 나올 때 보세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어디까지 발견된 거예요? 요 눈두덩이부터 뚜껑까지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얼굴이 코가 납작콘지 들창콘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입이 튀어나왔는지 들어간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책에서는 발견되지도 않는 것들을 상상으로 아주 원시적으로 그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과학적인 연구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 인도네시아 청년을 사진을 적어 제시했습니다. 자, 이마가 어떻게 돼 있죠? 경사져 있잖아요. 눈두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튀어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은 두 발로 걸어 다닐까요? 자, 그렇다면 요렇게 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자바 원인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결국은 뭐예요? 이와 같은 거는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아니다는 겁니다. 실제로 19명의 진화론자들로 이루어진 진상조사단이 꾸려졌고 그때 최종 결론 난 것이 자바 원인은 인간 진화에 대한 어떤 실마리도 뭐하지 않는다, 제공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호모 에렉투스라고 이름을 명칭해서 이것이 바로 중간 단계 하석인 것처럼 교과서에 실게 됐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 과학 활동을, 탐구 활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연사 박물관 같은 데 갑니다. 자, 근데 자연사 박물관을 딱 가면 뭐가 나옵니까? 인간은 진화해 왔다는 그와 같은 진화론의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자, 요 화석 보입니까? 자, 어디까지 진실입니까? 눈두덩이부터 뚜껑까지라니까요. 밑에 거는 뭐예요? 조작한 거예요. 발견된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딱 보면 뭐예요? 진짜인지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두보아는 자바 원인과 같은 지층에서 뭘 발견했대요? 인간의 완전한 두개골 화석을 발견하고서도 30년 동안 숨겼습니다. 자, 뭔 얘기예요? 자, 거기에 사람의 대퇴골이 있었죠. 그쪽에 사람의 완전한 두개골을 발견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조합하지 않고 15m 떨어져 있는 납작한 모양의 두개골하고 조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보아는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은 동물이다. 큰 긴팔 원숭이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제시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보아가 누군지 압니까? 해켈의 제자입니다. 진화론자 해켈 아시죠? 배아 발생도를 통해서 인간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고 하는 조작된 증거를 제시했잖아요. 그의 선생님도 진화론을 믿었던 사람이고 진화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조작된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 해켈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두보아예요. 두보아도 뭘 제시한 거예요? 조작된 증거를 제시했던 겁니다. 2000년 아메리칸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과학학술 잡지에서도 이 호모 에렉투스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그들은 호모 에렉투스는 하나의 새로운 종으로 분류할 과학적 증거가 없으므로 분류학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네안데르탈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독일의 네안데르탈 계곡에서 처음 발견됐고 처음에 사람들이 원숭이와 같은 외모를 그렸습니다. 근데 이 네안데르탈인 화석은 한 개가 발견된 게 아니에요. 북유럽에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추운 지대에. 그래서 봤더니까 뇌 용량이 인간 평균 용량보다 어때요? 작아요, 커요? 더 커요. 맨 처음에 그림으로 원숭이 머리로 그렸거든요. 작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네안데르탈인 화석들이 발견되면서 보니까 사실 인간의 평균 뇌 용량보다 조금 더 커요. 쉽게 얘기하면 대두 클럽이었다. 우리도 보면 학교에서 가끔 머리가 큰 사람들을 대두라고 얘기하고 그 대두 클럽을 형성하는데 사실 네안데르탈인 사람들은 약간 머리가 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림을 다시 재조정한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간 단계 유인원 같습니까? 완벽한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무인도에 가서 3개월만 사시면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죠. 이 네안데르탈인 연구가 더 되면서 네안데르탈인들은 장식물을 사용했고 바늘을 사용했고 악기를 연주했고 동굴 벽화를 남겼습니다. 언어를 사용했고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자, 우리 문화하고 같아야 달라요. 완벽하게 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안데르탈인들이 사용했던 피리입니다. 이 피리를 연구한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세계의 음표들은 틀림없이 온음계적인 표현이며 따라서 현대음악에서 사용하는 것과 거의 일치한다 하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네안데르탈인들이 사용했던 바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옷을 기버 입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추럴 히스토리 1991년에 실린 논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안데르탈인 화석을 현대인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 보행상이나 걷는 것으로 볼 때나 활동하는 것으로 볼 때나 지적인 면으로 볼 때나 언어 능력상으로 볼 때 분명한 사실은 네안데르탈인이 현대인보다 열등하다는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있었답니까? 없었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네안데르탈인은 완벽한 뭐라는 거예요? 인간이었다는 것을 연구 결과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93년에 있었던 로저 루인 박사, 굉장히 유명한 진화론자인데 이분이 쓴 논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네안데르탈인의 화석 인류가 손으로 만든 것을 보면 미숙하다거나 원시적인 것으로 여길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세상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잘 보존된 네안데르탈인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머리는 사람의 두개골과 완벽하게 같습니다. 여기 보면 눈두덩이가 조금 튀어나와 있죠. 자, 근데 대부분 네안데르탈인들은 어디에서 발견됐습니까? 추운 곳인 북부 유럽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추우니까 양미간 근육을 많이 수축합니다. 그래서 눈두덩이가 좀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의 그 마네킹이에요. 인간의 중간 단계 하석이에요. 완벽한 인간이에요. 깜짝 놀랐잖아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이 자체가 그냥 우리가 진화론에 의해서 뭐랄까요? 세뇌가 됐기 때문에 자꾸만 이걸 원시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오늘날 완벽한 인간의 형태와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독일에 있는 네안데르탈인 박물관에 있는 전시되어 있는 네안데르탈인을 보시죠. 자, 원시적입니까? 완벽한 인간입니까? 이것을 만약에 이 마네킹을 보고서 중간 단계 화석이라 한다면 오늘날 살아있는 수많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이라든지 수많은 북극에 있는 에스키모 이런 사람들을 다 우리가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김새나 이들의 세상에 대한 읽혀지는 지성이나 그들이 행한 문화를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의 인간의 문화와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1990년대에 타임지에서 생명의 기원에 대한 논쟁을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창조냐 진화냐 하는 논쟁을 다루는데 이 취재를 전체적으로 마치면서 타임지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타임지는 현재로서는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적인 정보에 입각한 과학적인 주장이 아니라 한낱 뭐에 불과하다? 상상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임지 선임 편집장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 타임지에 편집장 글을 썼거든요. 그때 쓰면서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을 취재했던 기자는 기자가 되기 전 테네시 고등학교에서 과학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쳤던 모든 진화론 내용이 엉터리란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학교도 마찬가지로 엉터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최근 몇 차례 타임지의 진화론 특집 기사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진화론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던 분들은 그러한 생각을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타임지를, 이 생명의 기원의 문제를 취재했던 기자가 전직 뭐였습니까? 과학 교사였다니까요. 그가 이것을 취재하면서 그가 과학 교과서를 통해서 가르쳤던 진화론 내용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잘못된 증거들이었다 하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되었고, 이것을 타임지 편집장에게 얘기를 했던 것을 그대로 타임지에서 실었던 것입니다. 실제 진화론은 1980년에 사실은 진화론은 폐기됐습니다. 과학적으로. 1980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진화론자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 학술대회가 다 마쳐진 다음에 대회장이었던 로저 린 박사님이 그 학술대회에서 논의했던 것들을 사이언스지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 실었습니다. 근데 제목이 뭡니까? Evolutionary Theory, 진화론입니다. Under Fire,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 학술대회에 참여했던 진화론자들이 우리는 모두 머리가 핑핑 도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자, 뭔 얘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진화론이 맞는데 수많은 진화의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라고 하는 것들을 다 살펴보니까 뭐로 드러났어요? 잘못된 증거로 드러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머리가 핑핑 도는 느낌을 받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학술대회에서 두 가지 의제를 논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소진화가 대진화로 발전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이 소진화, 이것도 진화론자들의 속임수입니다. 소진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종래의 변화를 얘기해요. 쉽게 하면 개들이 있죠? 개라는 종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종들이 있죠. 종래의 변화, 사실은 종래 다양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피부가 두꺼운 사람, 얇은 사람, 다양한 색깔, 피부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사실은 종래의 다양성은 뭐에서도 지지하고 있습니까? 성경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종내에서는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대요?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 했죠. 종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민이란 단어가 한계란 뜻이었죠. 울타리 안에 가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종류 내에서만 생식이 가능하도록 한 거예요. 이 종에서 다른 종과 교배한다면 생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뭐냐면 종내의 다양한 변화가 대진화로 발전할 수 있어요. 대진화는 뭐냐면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발전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뭔지 이해됐어요? 예. 한 종류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있잖아요. 조금씩 변화. 그것들이 축적이 된다면 다른 종으로 진화될 수 있느냐? 결론은 뭐래요? 명백히 아니다. 종내에 다양한 변화가 있다 해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되어 가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밝힙니다. 두 번째 뭘 밝혔습니까? 하석 기록은 중간 단계 하석을 보여주는가 하는 거예요. 중간 단계 하석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몇 가지 제시됐던 그것마저도 이때 학술대에서 폐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진화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생물학은 진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굳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에서는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다. 중간 간격을 채우는 화석의 부재를 고생물학은 증거하고 있다. 뭐예요? 진화가 사실로 입증되려면 수많은 뭐가 있어야 돼요? 중간 단계 화석이 가득 차고 넘쳐야 되겠죠. 그런데 고생물학은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뭘 제시할 수 없어요? 중간 단계 화석을 하나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이처지에서도
2009년에 레즈닉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진화는 다인에게 문제를 제시했다. 왜냐하면 수정을 거치면서 다음 세대에 전달된다는 진화론적 원리는 어떤 단계를 보여주는 전이 형태의 등장을 예상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가려면 전dim적인 변화에 의한 중간 단계 변이종이 많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아직까지 자연 속에서 그러한 전이 형태는 뭐하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연계에는 오히려 간격과 불연속의 특징을 자주 보인다. 간격의 유형이란 눈같이 극도로 완벽한 기관이나 날개같이 혁신적인 형태 등을 의미한다. 뭔 얘기예요? 공룡에서 새로 진화됐다면 날개나 깃털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전진적인 변화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변화가 없어요. 갑자기 화석에서는 완벽한 날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눈 있죠, 눈. 조금씩 진화해서 좀 더 잘 보이는 눈으로 바뀌어가야 하잖아요. 그런 중간 단계에 있어야죠? 없어요. 완벽한 눈으로 화석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증거를 남겨두지 않은 채 지금의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다. 또한 불교학적인 계층 구조 안에서 종과 더 높은 단계의 종들 사이에 전이의 증거가 있다 없다? 없는 간격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뭔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하등한 동물이 있겠죠? 좀 더 진화된 종이 있겠죠? 또 진화된 종이 있겠죠? 근데 그 사이에 뭐예요? 간격이 딱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중간에 어떠한 점진적인 변이를 보여주는 변이종 화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 화석이 있어야만 진화가 사실일 겁니다.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면 뭐가 사실입니까? 정류대로 창조됐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학교를 통해서 진화론을 배우고 있죠. 진화론 배우면서 인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인간은 뭐에 불과하다? 좀 더 고등하게 진화된 동물에 불과하다. 인간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도덕의 윤리에 있어서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학자인 왓슨은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화론은 동물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이다. 동물학자들이 대부분 진화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화가 실제로 발생한다고 보여지거나 또는 논리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있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진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진화를 믿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는 진화론 자체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진화론을 수용하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 같지도 않고 진화의 증거 자체가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미 폐기되고 거짓된 증거라고 밝혀진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동물학자들은 진화론을 수용할까요? 왓슨이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진화가 아니라면 뭘 믿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창조됐다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물학자들이 진화론 증거들이 자기들도 폐기된 증거, 조작된 증거, 거짓된 증거인지 알면서도 진화론을 여전히 붙들고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이유는 결국 누구를 믿지 않으려고요? 자기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도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진에 있는 분이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진화론자 선두주자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런던에서 뭘 하느냐? 무신론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아마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그러면서 뭐랍니까? Now stop worrying. 이제 걱정을 멈추십시오. And enjoy your life.
당신의 삶을 즐기십시오. 자,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염려하지 말란 거예요. 뭔 얘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창조주를 거절한 사람이 들어가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거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리고 enjoy your life. 너 인생 너 거니까 너 마음대로 즐겨라. 이것을 캠페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문구를 꼼꼼하게 살펴보다가 이 사람이 믿는 믿음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창조주만이 우리의 삶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주를 거절한 것만큼 피조물에 큰 죄가 없는 걸 지금 리차드 도킨스도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살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 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게 확실하고, 창조주를 거절했다면, 창조주를 멸시했다면, 창조주가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사람이라면, 그럼 마땅히 어디 갈 사람이에요? 지옥 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고 있다니까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한 믿는 게 있어요. 신이 없다면 신이 너를 만든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신이 너의 주인이 아니야. 너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가 원하는 걸 즐겨.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믿고 있습니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존재예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존재인 거예요. 그걸 누구도 믿고 있어요. 이 진화론자인 리차드 도킨스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킨스는 뭐예요? 여기에서 해방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예요? 거짓되고 폐기되고 조작된 증거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진화론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자가 생각하는 믿음만 살펴봐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권리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섬겨야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사람이 들어가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그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화론의 실제 허구를 쭉 살펴봤습니다.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과학자와 과학적인 증거들은 진화론을 다 지지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최고의 과학자들도 지금 1000명 이상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정식적으로 성명서를 채택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밀러의 실험은 원시대기를 그대로 재현해서 생명체로 진화되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했습니까? 그대로 재현하지 않았죠. 원시대기를
구성하지 않았던 잘못된 대기를 집어넣었죠. 잘못된 가정으로 아무리 엄격한 실험을 할지라도 결론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헤켈의 폐하 발생들을 살펴봤습니다. 발생 초기의 폐하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하다. 그러므로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온 증거입니까? 아니죠. 의도적으로 비슷한 것처럼 조작을 했습니다. 추가하고 삭제해서. 이것이 조작된 증거로 과학계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흔적기간. 과거의 조상에서는 유용한 기간이었으나 진화해 오면서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흔적만 남은 기간을 진화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흔적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구조가 다 기능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에서는 돌연변이설을 얘기합니다. 변이는 매우 드물게 일어나지만 유익한 변이가 일어나서 자연의 선택을 받으면 유전 정보가 더 축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더 고등한 종으로 진화되어 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돌연변이 실험 35년 동안 600세대를 연구한 분이 있었죠. 그때 보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죠? 자, 일어나지만 유익한 돌연변이 있었대요? 한 사례도 발견하지 못했고, 유전 정보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전 정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화론이 맞다면 수많은 중간단계 하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화론에서 제시했던 실러켄스, 시조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중간단계 하석이 아니라고 폐기 처분이 됐습니다. 인류 진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중간단계 하석이라고 제시했지만 원숭이면 원숭이고 사람이면 완벽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하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진실한 말씀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생물과 사람이 창조됐다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죄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구원이 확실하고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듣고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서도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멸망을 받는 것이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이 제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자기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했던 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진화론의 과학적인 증거들은 이미 조작이 되고 폐기가 되고 잘못된 증거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인 이 구원의 복음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행복한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